안녕하세요. 스프링부트 핵심 원리와 활용 가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환이고 현재 오한영자들에서 기술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지난 20년 동안 발전해온 매우 거대한 기술입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는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스프링은 자바 진영에서 사용되는 사실상 표준 기술입니다.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기능도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너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어떤 기술들을 함께 사용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능이 점점 증가하면서 더 많은 설정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스프링은 무겁고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 부트가 등장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름 그대로 부트에서 시작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을 매우 쉽고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수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스프링 부트의 등장으로 거대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스프링을 이제는 매우 쉽고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프링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를 필수로 사용합니다. 스프링 기술은 스프링 부트의 등장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크게 5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내장 서버.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톰캣이나 이런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손쉽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동 라이브러리 관리인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덕분에 프로젝트를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동 구성인데요. 복잡한 스프링 설정을 자동화해서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 설정인데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환경, 운영 환경처럼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외부의 설정 값들을 조회하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과 관리 기능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수많은 지표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네,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인데요. 실무에서 필요한 스프링 부트는 여러분, 이 강의 하나로 모두 정리를 해드린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스프링 부트를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예제 코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실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매우 편리하지만 너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걸 넓게 배워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깊게 있게 들어가도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원리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프링 부트의 마법 같은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부트가 없던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트를 도입하면서 부트의 핵심 개념과 강점을 코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이 처음이라면 이 내용을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스프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내용보다는 스프링 부트 자체의 기능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프링을 학습해본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직 스프링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프링을 처음부터 학습하고 싶다면 이 아래에 있는 김영환의 스프링 완전정법 로드맵을 참고해주세요. 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등장한 이유와 스프링 부트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와 웹서버는 오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톰캣 같은 웹서버를 직접 다 설치를 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와르 파일로 빌드해서 배포하는 방법부터 지금처럼 스프링 부트와 내장 톰캣을 사용해서 자르 파일 하나로 편리하게 웹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프링 부트가 포함하고 있는 내장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와 라이브러리 관리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또 직접 알아보고 스프링 부트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구성인데요. 스프링 부트는 수많은 기능을 자동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자동 구성, 오토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개발자는 수많은 스프링 빈들을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리로 자동 구성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스프링 부트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 구성의 원리를 예제를 통해서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 구성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설정과 프로필인데요. 스프링 부트 없이 직접 외부 설정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OS 환경 변수, 자바 시스템 속성, 커맨드 라인 인수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렇게 외부 설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또 알아보고 스프링 부트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학습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프링이 제공하는 environment, 이제 value annotation, configuration properties annotation의 같은 기능들의 등장 이유와 활용법도 예제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이제 모니터링과 활용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면 단순하게 기능 요구사항을 넘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또 모니터링 기능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미터,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라파나를 활용한 모니터링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들에게 비춰보면 장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실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링 툴인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와 같이 이제 엮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한 모니터링 환경에서 실제 CPU, 메모리, DB 커넥션 사용량을 늘려가면서 모니터링 툴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니터링 활용인데요.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를 애플리케이션에 심고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편리한 툴을 통해서 애노테이션 하나로 추적하고 싶은 비즈니스 로직의 호출수, 평균 실행시간, 최대 실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올바르게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